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의 차이가 부자를 만든다라는 책입니다. 데이브 신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의 열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오늘은 작지만 중요한 일을 하면서 꿈을 키우고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1% 차이로 인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나에게 던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 질문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된 때가 주위 친구들을 만나면서 부자의 열망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입니다. 부자의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부자의 꿈을 꿔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현실에 부자의 꿈을 꾸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직장 생활도 버거운데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은 지금 내 재산의 두세 배는 좋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재테크 이야기만 해서 실증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자에 대한 열망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연봉이 많아지면 늘어난 것만큼 재테크도 증가해서 자산이 쑥쑥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수입이 늘어난 만큼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데도 쉽게 길들여집니다. 늘어난 지출을 줄이는 것을 궁색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덩치가 커진 코끼리는 작은 웅덩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예 온몸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파산하게 됩니다. 지출은 늘리기 쉽지만 수입을 늘리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이 부자를 만듭니다. 부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습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가 부자를 만들어줍니다. 부자들은 늘 배움의 열정이 있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습 태도와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소한 생각과 습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부자들은 잘 알고 있으며 또 실천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루를 길게 쓸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등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로 매력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부자 이야기도 뻔하고 도식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마다 먹어야 하고 잠을 자는 것을 반복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한 패턴입니다. 만약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하고 실천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습관이 바뀌지 않은 채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가난한 과거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되어도
금세 가난해지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업가는 파산해도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고 인생의 그릇이 정해집니다. 피터 드러커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과 부자의 루틴을 가진 사람이 결국 기업을 일으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돈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의 질을 결정하는 습관이 결국 부자를 부자답게 만듭니다. 명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는 결국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엄격한 기준이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만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부유하게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은 많이 배우고 화려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상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지식이나 스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시도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오늘의 계획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표는 어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3일의 일정표를 만들고 또 일주일의 일정표를 만들어 일단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신감이 붙으면 보름의 계획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탄력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두렵지 않아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보름을 2번만 하면 한 달을 내 생각대로 꽉 채워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모르는 일도 잘하기 위해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현장에 적용하는 기쁨을 가져야만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꾸 시도하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넓혀가다 보면 나의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비롯한 일상의 작은 끈기들이 축적되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투 하나, 사소한 관심과 열정이 모이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고 매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반복적으로 해보면 자신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가 우리를 깨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내 이름을 크게 써서 붙여놓고 하루에 10번씩 큰 소리로 불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이름을 널리 불리게 될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야만 미래가 보입니다. 이름이 나의 인격이 되고 불릴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헛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포기할 명분을 만들지만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해결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도를 보류하고 현재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미룹니다. 마치 집에 여기저기 수많은 물건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별 가치 없는 물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정작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못 쓰거나 때를 놓치는 경우와 같습니다. 결국은 내다 버릴 것을 시간만 연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500대 부자들은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두가 일을 바로 처리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시간을 자기 통제 안에 두지 않은 사람은 시간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해치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새로운 기회란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고 기다릴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모든 일에는 각각 시간과 기회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도 적어집니다. 부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고 경쟁에 뛰어듭니다. 부자는 투자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돈이 없으니 돈을 벌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면 어떤 형태로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가난한 것보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잘 정비된 V 차선이 있는데도 굳이 가난한 차선을 고집하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구간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V 구간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자를 꿈꾸는 사람은 나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면 금전적 여유를 만들지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계속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할 수 없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물음표는 마음을 열고 마침표는 마음을 닫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대화로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고명환 라곰에서 나온 책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저자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바로 책 읽기였는데요.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독서를 하며 내가 30억짜리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더 벌 수도 없고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30억보다 더 많은 돈은 내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내가 만약에 300억을 목표로 장사를 하고 독서를 했다면 지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벌지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이상의 돈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30억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생기자 머릿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목표를 세우고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돈이 더 많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한 나 자신이 얼마짜리인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내 능력치는 300억짜리 고명환이었습니다. 난 이제 3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300억으로 도서관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 목표는 또 변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매 초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서를 통해 내공을 쌓은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릅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얼마짜리 사람인지, 죽을 때까지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만 정확하면 성취하는 길은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실패하는 이유는 내 능력치보다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입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됩니다.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는 없습니다. 돈을 밀어내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돈에 끌려 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돈의 법칙입니다. 미리미리라는 마법의 주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 쉬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생각만 해도 힘이 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미룹니다. 그냥 미루면 죄책감이 드니까 도움이 안 되는 쉬운 일을 합니다. 쉬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결국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젠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생각하며 미리미리라고 외쳐야 합니다. 몸이 안 움직이고 게을러질 때 바로 외쳐야 합니다. 미리미리.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투자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입니다. 미룰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미리미리는 건강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으면 그동안 계속 그 일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가슴에 품고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미리를 크게 외치고 미리미리 해야 할 일을 해치우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미리미리를 습관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하루 전날 밤에 다음날 계획을 미리미리 짜놓고 전날 못했다면 당일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미리미리 설계하면 됩니다.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습관이 되면 미리미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손님이 없지를 손님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살이 이렇게 찌지?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늘 돈이 없지?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꿈이 없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쓸데없이 바쁘지? 계획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출근하기 싫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하는 일마다 꼬이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돈을 못 벌지? 목표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운이 없지? 운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행복하지 않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을 올바른 방향으로 던져야 정답이 찾아집니다.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어떻게가 입에서 나오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학생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는 가지 말고 꼭 봐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면 텔레비전은 켜지도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하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은 먹지 말고 팔지 않아도 되는 메뉴는 팔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후회는 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읽지 않을 책은 주변에 펼쳐 놓지도 말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늦잠은 자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다 정리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잘 안 될 땐 반대로 법칙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갑자기 실행에 옮기고 싶은 충동적인 생각은 대부분 나에게 해로운 반면 천천히 해도 된다며 자꾸 미루는 생각은 나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생기는 충동적인 감정은 실행에 옮기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욕망을 반대로 실행하면 성공합니다. 좀 더 자고 싶을 땐 반대로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을 땐 반대로 바로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먹고 싶을 땐 반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을 땐 반대로 좋은 재료로 장사하면 됩니다. 고객에게 화가 날 땐 반대로 더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 땐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막 돈이 쓰고 싶을 땐 반대로 우량주를 한 주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생각될 땐 반대로 한 번만 더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화가 날 땐 반대로 용서하면 됩니다. 저놈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땐 반대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자야겠다라고 생각될 땐 반대로 한쪽만 더 읽는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반대로 외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슬로 스타터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빠름과 느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돈은 절대 한 번에 꽝 하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초반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쌓일 때까지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이 속도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이 속도가 돈이 쌓일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견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돈을 쫓기에 바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건너뛰고 섣부르게 일을 벌이다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노동으로 버는 돈이 성에 안 찹니다. 그 기간을 버티려면 돈 없이 행복하려면 성취감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작게 자주 성공해야 합니다. 인간은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쌓아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소비하며 느끼는 행복보다 10만 원을 버는 행복감이 더 큽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생각이 쌓이는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 지향적이고 생각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생각의 크기는 곧 돈의 크기입니다. 생각이 커지면 돈도 커집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조바심을 내는 순간 돈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돈을 쫓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에 당연히 사람들이 열광하니 돈을 벌지 않으려 해도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입니다. 선순환의 정석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묘수를 더 잘 찾아냅니다. 마음가짐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뇌와 몸이 긴장하고 그 결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바둑을 즐길 뿐입니다. 즐기기 때문에 묘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실패합니다. 돈을 빨리 벌겠다고 덤비면 덤빌수록 돈은 도망갑니다. 돈을 빨리 벌려 할수록 무리수를 둘 확률이 크기 때문에요. 돈을 벌고자 한다면 빨리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야 합니다. 돈은 벌려고 덤빈다고 벌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벌리는 것입니다.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가치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고로 돈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둑판에 선수가 아닌 구경꾼으로 입장해야 합니다. 오로지 이기는 기술만 생각하지 말고 즐기는 묘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힘을 빼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유는 내공에서 나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여유 있게 즐기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돈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생각과 삶의 구조를 바꾸어 신나게 일하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